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 과정을 들으실 때 구체적으로 내가 용서하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상처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은 이 여정에 따라서 용서가 하고 싶어지는, 또 용서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흐름이 내 안에 생기는지, 아니면은 용서 자체가 그냥 나한테는 힘들고 오히려 이 과정 자체가 나한테 버겁게 느껴지신다면은 내 상처 치유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들으시면 돼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거나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상처를 우리가 보통 육체적인 상처를 치유할 때도 그렇잖아요. 단계가 있거든요. 상처를 먼저 깨끗하게 주변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깨맬 거 있으면 깨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치유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 상처 치유와 용서도 어떤 단계들이 있고 순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우리가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상처 치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진 분도 계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내 상처를 치유할 때 깨매야 될 날 안 가고, 그 다음에 꺼져 덮을 날 가가지고 깨매지 않고 꺼져 덮는 거하고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하시면서 이 과정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래서 이게 무겁고 짐으로 느껴지신다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그런지를 잘 알아차려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마찬가지죠. 내가 지난번에 깨매야 될 때 안 가고 그 다음에 가서 그냥 꺼져만 덮어놨구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걸 안 깨매서 그렇다 하고 알고 있으면은 꺼져를 다시 걷어내고 다시 깨매는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면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갖거나 한두 개가 이렇게 막혔다 해서 이 전체를 나한테는 불가능하다 하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오는데, 첫날에는 용서의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여정으로 갈 수 있다, 또는 가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어떤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기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적인 문화나 정서에서 특히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자매님들이신데,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자매님들은 남자분보다는 공감 능력이 이렇게 더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기 자신의 탓이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문제 삼거나 자기를 야단치는 그런 경향을 이제 한국적인 문화나 정서에서 종종 갖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는 거, 그것이 참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전에 용서에 했던 거랑 달리 자기 용서로 초점을 이렇게 좀 이제 맞춰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용서의 단계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용서의 단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갈 여정을 따라가게 될 때 용서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또 용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이렇게 조금씩 키우게 되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의 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필요도 또 우리 현실에서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용서의 단계를 설명할 때 나를 용서하는 것을 포함해서 너를 용서하는 것도 같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그렇게 좀 들으시면은 나 용서, 너 용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분리되는 부분도 서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이거는 자기 용서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는 저 사람의 용서에 대한, 다른 사람의 용서에 대한 거구나 하는 이런 것을 조금은 구분해 가시면서 들으시면은 훨씬 자기에게 필요한, 나는 내 용서가 필요하다 하는 분은 내 용서에 대해서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타인의 용서가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눈을 이렇게 감으시고요. 우리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키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간단하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으시고 호흡을, 자기 평소에 하는 호흡을 가만히 이렇게 느끼시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지 입으로 쉬고 있는지, 들이쉴 때는 코인지 입인지, 내쉴 때는 코로 아니면 입인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알아차리시면서 또 내 호흡이 좀 빠른지 느린지, 주로 얕은 숨을 쉬는지 아니면은 깊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알아차리시면서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리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알아차린 것을 곧 판단으로 연결시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짧은 호흡을 하고 있다 해서 이게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길 필요도 없고, 깊은 숨을 쉬고 있다 해서 좋다, 이런 판단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한 5회 정도 자기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용서의 단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홈워크,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 왜냐하면은요, 이 과정은 우리가 지금 여기 행복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과정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좋은 강의, 재미있는 강의 이것보다 우리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여정을 걷는 학교거든요.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어떤 것을 식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이렇게 이제 학교에 다니다 보면 키우게 되잖아요. 친구들과 더불어서는 사회성을 키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될 때 나중에 사회생활, 어른이 되어서 성숙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거나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포기하는 어떤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가꾸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행복학교는 그냥 이례적인 좋은 강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인성, 영성, 이런 것을 좀 더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 탁 듣고 재밌었다 아니면 좋았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자기를 갖고 가기 위해서 집에서도 이렇게 연습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제 해보시도록 행복 통장이라는 걸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과거의 나의 실수들이나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 죄라는 것이 뭐 종교적인 의미의 죄보다 실제로 어떤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가벼운 거라도, 예를 들어서 누구 집에 갔는데 아주 예쁜 뭐라 그럴까요? 이 장식품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는 그냥 별로 안 쓰고 굴러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집에 와 보니까 그게 날 따라왔네.
근데 이쁘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쁘기 때문에 돌려주기는 싫어. 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거는 뭐죠? 엄격하게 말하면 죄예요, 그죠? 그런데 뭐 사소한 거고 이러니까 근데 마음에 걸려 있다면은 그게 이제 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죄라고 하면 이런 실수나 잘못들, 죄들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런 잘못을 통해서 내가 배운 거는 뭐 있는지 그냥 이거를 계속 내 탓이여 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잘못했구나 하고 내가 뭐 나쁜 놈이다 후회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 이런 걸 해보니까 이거 재밌구나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다 이걸 배웠는지 아니면은 한번 하고 나니까 그게 계속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내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새로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이 무언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안 드렸나? 이게 아니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라는 걸 드렸나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게 저의 실수예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 제가 뭘 배워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죄책감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죄책감인지 아니면은 수치심인지 이거를 한번 구분해서 경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군요. 자,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가 좀 이따 다룰 텐데 그거를 해보신 분은 이것이 죄책감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분이 잘 되시는 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면밀하게 섬세하게 구분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고요. 이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뭐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게 구분이 쉬우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가 좀 더 쉬울 수는 있는 반면에 구분이 안 된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틀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주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후회와 잘 연결이 돼요. 죄책감, 후회. 수치심은 뭐죠? 부끄러움이에요. 소위 말해서 좀 일반적인 말로 하면 쪽팔린다는 거죠. 그죠? 아마도 체면이 안 서는 거죠. 면이 없다, 낯이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한 행동이나 내가 했던 어떤 구체적인 잘못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에 수치심은 그런 행동을 한 나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내 존재에 초점이 맞춰질 때는 나를 용서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내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내 행동을 용서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많이 잊어버리셨다면요, 틈나는 대로 뭔가 내 안에서 어떤 감정들, 특히 이제 내 마음을 조금 무겁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에다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했던 이 말 안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되고,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하는 건 후회죠. 후회니까 뭘까요? 이거는 죄책감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뭐 바보같이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되면 뭐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러면 이제 부끄러움이 돼요. 수치심, 자기 존재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섬세하지만은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요. 그게 잘 안 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쭉 이 과정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그런 것이 더 나아지게 됩니다.